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네, 11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11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님, 상호님, 안드로메다로 간다님, 감사합니다. 안드로메다로 간다님. 트럼프가 정보효율부 수장의 일론 머스크를 발탁했어요. 장관 됐네. 세이브 아메리카입니까? 아니면 둠드 아메리카입니까? 이거 어제 영상에서 김혜연 리드가 다뤘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도 한번 보시고 금요일 또 강정수 박사 모셔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맞아. 주식 폭락이죠. 안녕님. 삼성전자 오늘 53,000원까지 제가 봤는데 이게 언제까지 추락할지 걱정입니다. 우리 경제 프로에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수요일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늘도 성공회대학교 미래지식연구원과 함께 기획대담을 마련했습니다. 같이 진행해 주실 이광재 교수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나라 한 바퀴 격동의 시간인데 그래도 날씨는 너무나 좋고 걷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네. 요즘 가을에서 겨울 그 사이죠. 네. 단풍이 아름다운. 길 하면은 전 이광재 교수님이 예전에 많이 주장하셨던 북극 항로를 열어야 한다.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야 한다. 또 중국이 이렇게 패권을 향해서 가면서 1대1로라는 길을 닦고 있다. 실크로드 비슷한 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게 기억나는데요. 지금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그러죠. 인류 역사상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고 길을 만드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새로운 길을 역사적인 길을 만드는 분이 많이 있죠. 근데 또 한편 새로운 길을 만드는 분이 또 있죠. 우리가 제주도 올레길을 만들어서 제주도 올레길 생기기 이전 제주도와 이후 다른 제주도를 만든 또 하나의 길을 만든 분이 계시죠. 누구죠? 가을에 이게 우리 서명숙 제주 올레 이사장님. 제가 각별히 오늘 모셔왔습니다. 아니 그 방송 안 하신다고 많이 고생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려웠습니다. 네. 이광재 교수님의 섭외력으로. 그게 아니고 가을이 왔으니까. 네, 걷기 좋은 계절이니까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제주 올레길을 만드신 서명숙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제주도를 방문해서 걸으면서 인생과 미래를 준비하는 그 길을 만든 역사적인 업적을 만드신 우리 제주 올레길 서명숙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고 조금 오랜만이고 그러네요. 떨려요. 저는 정말 이 방송 책으로는 독자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카메라를 너무 두려워해서 지은제도 없이 그래서 웬만한 방송 잘 안 나오는데 저 이광재 교수가 20대 때부터 알고 지낸 네. 오랜 인연이시군요. 네, 그래서 노무현 의원님 그때 비서관일 때부터 제가 시사저널 정치부 기자일 때 아주 서로 소시적부터 만나서 그래서 서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이렇게 닦아왔죠. 그때와는 또 사뭇 다른 길을 갖고 계시는데 두 분 다. 저는 근데 서명숙 이사장님 하면 시사저널 말씀을 하셔서 정말 부러운 거예요. 저도 옛날에 신문 기자를 했었잖아요. 요즘은 가장 성공한 사람은 돈 많이 번 사람도 아니고 권력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성덕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젊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성공한 덕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서 성공하는 거. 근데 그거를 인생에서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글쓰기 좋아하고 기자 되는 꿈을 가지고 계셨던 중학생이 한국 최초의 시사 주간지의 여성 편집장까지 하시는 성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도 또 다른 제주 올레를 가지고 한 번 더 성공을 하셔서. 그 성공과 성공 사이에 어마어마한 절망이 있었기에 저는 사실 꿈꾸던 기자가 됐고 꿈꾸던 편집장이 목표는 아니었는데 미친 듯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편집장 자리를 갔지만 거기에서부터 하여튼 너무 고난의 시작이 됐어요. 너무 힘들고 관리자의 역할에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47살에 사실 처음 걷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생전 안 걷다가 살기 위해서 걸었어요. 그런데 한 3년 걷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기자 못하겠다. 제 오마이뉴스 그때 편집국장일 때 더 이상 못하겠다. 때려치자. 이렇게 살다 죽을 순 없다. 그렇게 해서 산티아고 길을 갔던 거죠. 산티아고 길. 한 5년, 마지막 기자 생활 5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너무 가슴 떨리던 기자가
지긋지긋한 기자가 된 언론 막 정치부 기자 생활 알잖아요. 정치부. 정치부 기자 생활을 거의 20년 하니까 정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이 상당히 나고. 비정상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럼 산티아고가 하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기자였다가 소위 글쟁이였다가 네. 소위 이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이제 길쟁이로 길을 만드는 분으로 이제 전환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제가 편집국장 때 딸의 이른바 출세를 돕느라고 와서 애들을 대신 키워주고 그랬는데 제가 산티아고 지쳐서 갔다 온다 할 때만 해도 갔다 와서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갔다 와서 또 아예 고향에 내려가서 제가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네. 고향에 내려가서 길을 내겠다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방송에 이런 용어 써도 되는지 모르는데 미친년 아니냐고. 네가 왜 길을 내냐고. 도로공사 직원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도로공사 직원이야 뭐야. 왜 길을 내. 막 엄마 그런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걷는 길이야. 왜 걸어.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차 타고 다니면 되지. 그러면서 2박 3일 제주도에 관광 오면 대부분 2박 3일인데 2박 3일에 동쪽으로 한 바퀴 서쪽으로 한 바퀴 몇 군데 10군데 따뜻따뜻 찍어서 다 적어 갖고 와서 이렇게 관광하는 시대를 어머니가 보셨잖아요. 더 하루라도 더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더 많은 걸 보려고 하는 시대에 너 같은 애나 걷지 너같이 이런 애나 걷지 어떻게 걷냐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걷냐고. 하긴 우리는 가서 사진 찍고 또 옮기고 사진 찍고 그죠.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포인트 관광이었잖아요. 찍기. 네, 그거를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제가 산티아고에서 느낀 게 800km 걸으면서 처음에는 너무 감동하고 감탄하고 막 그랬는데 한 20일쯤 지나니까 아니 이런 길 제주도에 길을 이렇게 이어놓으면 이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다양하고 훨씬 멋지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북부지방에 계속 산 언덕 바다가 700km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정말 저한테 자연은 바다였거든요. 어린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서귀포 제주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한테 자연은 곧 80%가 바다였어요. 한라산과 바다. 한라산은 멀리서 보는 거고 바다는 노는 곳이고 네. 즐기는 곳이고 그런데 눈으로라도 하여튼 바다가 보여야 저는 자연에 왔구나 싶은데 바다가 단 한 번도 안 보이는 거예요. 700km 갈 때까지. 그래서 제주도에 도청에 시청에 건의를 해야겠다. 글을 써야겠다. 저는 평생 글을 쓰고 살았으니까 빨리 길을 내라. 그러면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바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치고 너무나 힘든 많은 육지의 그 도시인들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길이 될 거다. 굉장히 힐링 웨이가 될 거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면서 제가 직접 내는 쪽으로 방향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네. 이 길을 걸으면 힐링이 되는가요? 그럼요. 그거는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너무 지쳐서 오마이뉴스 국장을 그만두고 길을 떠난다고 배낭 메고 맨날 한강까지 연습하러 다니니까 한 달을 뒤에서 혀를 찌찌찌 차면서 아니 그렇게 힘들면은 어디 가서 마사지를 받든지 어디 가서 온천욕을 하고 오면 될 것이지 더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걸으러 가는 게 말이 되냐고 지친 사람이 걷는다는 게 그런데 자연에서의 걷기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걸 비우게 해줘요. 아무 생각 없이 걷는다는 행위가 우선 몸에 지방을 떨궈내주고 근육이 생기게 하는데 머리에 지방도 떨궈내주고 근육이 생기게 해줘요. 머리에 지방을 떨어뜨리고 머리에 근육을 생기게 한다. 머리 다이어트. 머리 다이어트가 되죠. 머리에 어마어마한 비교하는 마음, 막 걱정하는 마음, 안달하는 마음, 막 좌절한 마음, 우울증, 별거 다 머릿속에 지방 덩어리로 쌓여 있는데 걷다 보면 두 발이 성에서 걸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해지고 구름 바라보지 하늘 바라보지 숲 바라보지 이게 실내 체육관에서 트레이드밀에서 걷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연 속에서의 걷기를 얘기하는 거죠. 마을을 지나고 숲을 지나고 개울을 지나고 언덕을 지나면서 저는 하나하나
서울 생활을 19살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산티아고 길을 걸으러 간 게 한국 나이로 50살인데 그 31년 동안 도시 생활에서 저 제주도 그 변방에 그 소녀가 얼마나 많은 그걸 쌓았었겠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편집장 되면서 들어왔던 수많은 고소 고발 사건들, 특종과 낙종 사이에 그 이 롤러코스터를 탔던 그 수많은 세월들을 거기서 다 조금씩 버렸어요. 조금씩 내려놓고.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잘 알죠. 네. 제 별명이 회사 다닐 때 왕뚜껑이었어요. 왕뚜껑. 뚜껑이 신속하게 열린다고. 그리고 마감을 재촉하는 마녀. 편집장 오래 마감 재촉요. 마감을 네. 재촉하셔야 마감을 되고. 재촉하는 마녀. 야. 근데 그게 메커니즘이 가셔서 쭉 걷기만 하는데 갖고 있던 게 사라져요. 하루하루 내려놓게 되죠. 하루하루 그 차차 내려놓게 돼요. 근데 돌아오면 다시 생기지 않나요? 다시 생길 때 생기더라도 아니 집에 대청소를 한번 하는데 그럼 다시 더러워질 거냐 청소 안 하나요? 청소 한번 했던 집하고 아닌 집은 다르잖아요. 그러네. 대청소를 하는 그러네. 거죠. 마음의 대청소, 몸의 대청소. 다이어트도 머리의 그렇죠. 재청소, 네. 마음의 네. 대청소, 마음의 몸의 대청소. 대청소. 네. 다시 살찔 거라고 다이어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럼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네. 하시고 네. 체험하신 거하고 예. 그렇게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걸 만들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뭐 약 그럼요. 먹었는데 병 나았다고 해서 제약회사 차리진 않잖아요. 비유가 너무 재밌으시네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어떤 길에서 어떤 특별한 그 인연을 안 만났으면 제가 길을 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세계 곳곳을 갔다 와서 글 쓰고 좀 돈 생기면 또 떠나고 이랬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50살 때까지 거의 떠나보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저는 여행 작가가 되는 꿈을 살짝 갖고 사실 기자를 그만뒀거든요. 근데 고향에 돌아가서 오히려 북바퀴 생활을 하게 되리라고 저도 꿈에도 못 꿨는데 글로 제안만 할 생각이었죠. 당신들 이런 길이 필요하다. 내라. 아. 괜히 케이블카나 무슨 도박장 차릴 생각만 하지 말고 테마파크 돈 세금 잔뜩 투자해서 나중에는 다 아무 사람 오지도 않는 그런 몇 달 뚝딱하고 많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발 이런 길을 내라. 그러면 롱스테이도 가능하고 그 사람들이 오래 머물잖아요. 길에서는. 한 달살이를 하고 막 이렇게 된다. 막 이렇게 글을 쓰려고 그랬는데 어떤 영국 여자가 저 길 걸어서 33일 됐을 때 만났어요. 그 여자를. 산티아고에서. 저 그 책 봤어요. 그렇죠. 책 안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 네, 방송 네, 네, 들으시는 분들. 네. 간단히 얘기하고 지나가자면 그 여자랑 33일째 되는 날 만났는데 그 여자랑 저랑 너무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행복한 종합병원이다. 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몸, 마음의 근육을. 오늘 멋있는 문장 많이 나오네요. 네. 행복한 길은 종합병원. 행복한 종합병원이다. 스스로가 의사가 되고 약사가 돼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그런 것이 길이다. 그러니 이 행복한 종합병원이 왜 스페인에만 있어야 되냐. 모든 자연이 있고 마을이 있는 곳에 다 있어야 된다. 그게 그 여자의 저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어요. 영국 여자 해니인데 이 뉴스 토마토 들으시는 분이 혹시 해니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제가 큰 상을 드릴게요. 그런데 길에서 그때 한번 만나서 찾습니다. 대화하시고 산티아고에 그냥 헤어지셨구나. 해니를 찾습니다죠. 근데 한나절 동안 만나고 헤어지면서 그 여자가 저를 설득한 거예요. 길을 내자고. 너는 너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그래서 서로 교류하자고. 저 대답 안 했죠. 저는 뭐 그렇게 헛 공약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그 여자가 더 나를 압박해 들어오기 시작해요. 외국 여자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압박하면서 니네 나라야말로 그런 길이 어전트하게 필요한 나라 아니냐라는 표현을 써요. 말을. 그래서 무슨 어전트? 얘가 왜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슨 편견을 갖고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난 왔다 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너 왜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해? 그랬더니 나 너네 나라 2번이나 가봤어. 15일씩 국제회의를 하러 왔었대요. NGO였거든요. 그 여자가 NGO 출신. 나 너네 나라에 대해서 느낀 부분을 제대로 얘기해도 되겠니? 솔직하게. 그래서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난 너네 나라가 미친 나라 같더라. 크레이지 컨트리. 너무 바쁘고 너무 오버워크하고 그나마 저녁 때 쉴 때는 또 술로 시합을 하고 그리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컴페티션 하는 나라 같더라. 경쟁. 경쟁이 너무 심해. 근데 난 그 여자 말에 너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나도 그런 경쟁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거의 절벽에서 떨어지는 심정으로 사표 내고 죽기 전에 그 길이라도 내 소원하던 길이라도 걸어보겠다 해서 어머니의 눈물 어린 반대를 무릅쓰고 떠났던 거기 때문에 나처럼 못 떠나오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길이. 근데 저는 또 마침 고향도 제주도라는 어마어마한 고향을 지니고 있었잖아요. 그 길 위에서 어머 제주도의 길라면 이보다 더 대박일 텐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 여자가 그런 자극을 팍 던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 뭐 회사도 이미 그만뒀는데 뭐 제주도 가서 길 좀 내볼까? 이게 이럴 운명이었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제주도를 까맣게 거의 잊고 살았는데 그 길에서 제주도의 바다를 계속 떠올리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한국에 길이 필요하다 그러고. 근데 저가 만약 제주도 출신이 아니었으면 그렇겠죠. 네, 장소가 그렇게. 없으니까. 네. 물론 다른 곳 지방들도 다 예쁘지만 특히 제주도는 특별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제주도로 가자 하는 생각이 그 여자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동안 켜켜이 딱딱 쌓아놨던 장작에 불이 확 붙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불이 확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한 몇 개월 엄마한테 그 실토는 못하고 계속 차근차근 준비를 했죠. 네. 차근차근 몇 개월에 걸쳐서 용의주도하게 서울 생활을 31년 동안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25년 동안 기자 생활을 좀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는 이름을 제주도에 내려가기 전에 이름부터 지었어요. 올레라는 이름. 그게 길의 이름. 올래 갈래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에요. 네. 사실 이 길은 제가 이름을 지은 건 아니고 저 책에는 썼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김진애 의원 아시죠? 알죠. 네네. 네, 김진애 뉴스토마토 의원 출연도 하시는데. 네. 김진애 의원이 사실 지어준 거예요. 네, 제가 사실은 뭐든지 브랜드 네임이 중요하잖아요. 더구나 길이라는 거는 수많은 사람이 1년에 막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지금 와서 길을 찾고 얘기하는데 길 이름이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어렵거나 그리고 제주도의 정체성하고 안 맞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주도의 정체성하고 맞대 또 글로벌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시사저널 편집장으로서 커버 스토리 제목 뽑는 데는 한 제목 저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마녀시니까. 안 뽑히는 거예요 제목이. 수십 개를 적어놔 봤는데 제 마음에 쏙 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여자들 10자매 우리 사주지 이제 친하게 지냈던 그 이런 그 친목 모임이 10자매라고 있는데 그 다 문화예술계의 기자들도 있고 그 여성들한테 이거 이름 공모를 하겠다. 되면 내가 비행기표 왕복 티켓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 누가 막 제주도 하면 이런 길이 생긴다면 이런 이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김진애 선배가 올레 어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올래 그래서- 말래 나 이런 뜻인 줄 아니요. 알았어요. 올레라는 건 제주도에 아주 오래된 제주어예요. 집 앞에 골목이에요. 골목. 이렇게 마을에 길이 있으면 제주도는 집을 바로 정면으로 내지를 않아요. 왜? 바람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숨기듯이 집을 이렇게 해야 바람도 피하고. 그래서 집에서 마을길로 나갈 때 올레를 통해서 개인의 골목길을 통해서 나가고 또 마을에서 들어올 때도 그 골목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에 엄청나게 원형적인 길인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마당을 지나서 마을로 나가는 첫 번째 길이 올레인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첫 번째 변곡 지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올레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에 저 지층에 딱 묻혀있던 그 이름이 딱 튀어오르면서 마그마처럼. 네. 아니 어떻게 선배가 올레를 아세요? 그랬더니 김진애 선배가 나 건축 공부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제주 건축을 공부할 때 올레라는 그 원형적인 건축의 원형은 반드시 공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그거 너무 좋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 누구 집 가면 올레 앞에서 불렀는데 이러면서 올레로 하기로 됐고 제주 올레 하는 또 청류형의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인 의미가 있을 그래서 수 저는 있다. 올래 말래 그래서 올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오해하시는데 자기 집에서 마을로 가는 제주어였군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올레를 나서면
제주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다. 집에서 일단 나서야 길을 걸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야 또 네. 새로운 길을 만들겠죠. 네네네. 그렇죠. 아, 일단 그 골목 원래 거기에 네, 네. 발을 디뎌야 네, 세상으로 네. 나갈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빙고. 아, 멋진 이름인데. 맞아요. 그런데 이게 길을 저도 제주도 몇 번 걸어봤는데 대부분 이게 사유지가 많잖아요. 30% 넘어요. 그 사유지를 연결해 보통 요새는 담부터 쌓잖아요. 예, 예. 이걸 어떻게 연결을 했죠? 아, 저희들이 그 길을 처음에 낼 때 저랑 동생이랑 둘이 처음 딱 내기 시작했는데 뭐 도청 시청하고 낸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단체하고 낸 것도 아니고 저는 성격이 길에서 천천히 걸으라고 남들한테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그래야 되지만 제주 풍경을 제대로 즐기려면 너무 경주하듯이 걷는 게 아니라 꼬닥꼬닥 제주어로 천천히 걸으면서 봐야 되는데 길을 내는 행위는 굉장히 마음이 급했어요. 왜냐? 너무 개발이 되고 있었으니까. 제주도가 끊임없이 아시잖아요. 이강재 교수님. 끊임없이 관광 이꼴 개발이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경관만 갖고는 이제는 안 되는 시대다. 폭포 2개? 안 된다. 폭포, 성산일출봉, 뭐 용두암 이거 갖고는 관광이 이제 끝났다. 이제는 뭘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케이블카를 넣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외국인 테마파크를 만들어야 되고 테마파크 만들어야 되고 카지노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관광 이꼴 대규모 개발을 동반하는 관광, 대규모 편의시설, 위락시설 이래야 관광된다 이러고 있었고 그리고 관광을 렌트카 시대로 돌입하면서 점점점 도로를 가기 좋게 계속 차량 도로만 많이 맞아요. 갈 때마다 도로가 건설되는 거예요. 엄청 도로 네. 만들고.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제주도를 떠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1년에 한 번쯤 이렇게 가면 계속 새로운 도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더 도로가 생기고 더 옛날 길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내려가서 빨리 길을 내야겠다. 길을 내는 작업만큼은 빨리 해야 된다. 사람들은 천천히 걷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내놓은 길을 천천히 걷더라도 우리는 길을 빨리 내야 된다. 그래서 제 동생이 그걸 제 얘기를 듣고 너무 동감하면서 영혼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제 동생이 좀 약간 직업이 특수 직업이었던 친구인데 이 전설적인 동생이시죠. 4년 전에 저기 먼 길을 떠났죠. 진짜 먼 길을 떠났어요. 4년 전에. 예, 여기 제주도의 서귀포 쪽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뭐 땅벌파, 조폭, 두목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걔가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고 저는 기자하면서 정말 동생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기자라는 게 늘 조폭을 비판해야 되는 입장인데 내 동생이 조폭이라는 게 얼마나 마음에 걸리겠어요. 너무 싫고. 그래서 한 10년, 20년 만나지도 않고 살았었는데 제주도에 내려갈 때 길 때문에 걔가 있다는 사실조차를 잊어먹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걔 딱 내려가니까 아 맞다 얘가 있지. 피해 다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누가 얘기를 딱 하는데 내 동생이 조폭에서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조폭이 은퇴가 가능한 직업이던가? 조폭은 죽을 때까지 조폭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후배한테 물려주고. 새로운 길을 나섰구나. 아니요, 그냥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태어나서 한번 의미 있고, 진짜 보람된 일을 한번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보자. 너 그동안에 지역사회에서 이런 조폭 했는데, 뭐 자기는 그런 조폭 아니었다고 자기는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조폭은 조폭인 것이고 이제 새로운 너야말로 세컨드 스테이지를 한번 가보자. 누날도 와서 이런 길을 해보자 했더니 걔가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최고의 프로젝트 같다고 그러면서 그 대신에 저한테 3가지만 약속하래요. 조건이 있었네. 조건을 3가지나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한 가지 도우면서 뭐 3가지나 약속을 하려냐? 조폭 아니랄까 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들어봐. 그러더니 첫째 정치하지 마 이거 갖고. 이것에서 그랬군요. 예, 이걸 갖고 되게 조폭하고 정치인들이 많이 잘 연결되고 오히려 조폭이 정치인들 좋아하는데 걔는 정치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 정치부 기자 하면서 옆에서 많이 봤는데 나 그거 절대 못해. 절대 하기도 싫어. 그랬더니 그리고 2번째 이거 갖고 돈 벌 생각하지 말라고. 돈 벌지 말고. 이거 뭐 오픈된 길인데 뭐 입장료도 받을 수 없는 길인데 무슨 돈을 벌겠어. 돈 안 쓰면 다행이지. 내 돈 쓰고 할 지금 상황인데 그랬더니 그리고 3번째 경조사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조사니까 가슴이 덜덜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경조사 문화가 엄청 세거든요. 계속 거기다 저는 거기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나왔으니까 거기다 이제 또 마을에 길들 이으면서 온갖 마을들을 다 돌아다녀야 되는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 마을에 협조해 주신 분들 도와주신 분들 경조사 다 다니다 보면 나는 360일 경조사만 다녀야 되는데 그 생각이 팍 나니까 떨고 있는데 얘가 경조사 다니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경조사 안 다닐 수 있다면 나야 좋지만 안 다녀도 그렇게 될까? 그랬더니 얘가 우리 그거 하면서 일 못해. 일 하나만 하기에도 우리 인생 다 바쳐야 될 거야. 그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지혜가 넘치시네요. 단호하고 지혜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일 하나에 올인하는 것이 제주를 위한 길이고 어떤 경조사 다니는 것보다도 우리로서는 이제 할 일 다 하는 거니까 한 1년만 안 다니면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한다는 거예요. 자, 정치하지 마라. 돈 벌지 마라. 경조사 다니지 마라. 그리고 이 일에 올인하자는 하는데 거예요. 인생을 걸자. 예, 걸자. 이 하나에 다 걸어도 우리는 할까 말까 한 일이다. 이 일이 그만큼 힘들고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일이다. 걔는 이제 저는 좀 낭만파라서 그리고 제주도 실정을 잘은 모르니까 떠난 지 오래됐잖아요. 10대 때 떠나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품이 드는 일인지 사실 별로 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걔는 딱 제 말을 듣더니 어떤 일들이 얼마만한 비중으로 얼마만한 무게로 벌어질지를 어느 정도 감이 잡히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돈 벌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생각이 나는 게 네. 이게 지금 제주도가 돈을 내서 길을 닦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이사장님이 소속된 단체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제 퇴직금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시사전을 이렇게 직장생활 한 23년 했잖아요. 그 시사전만 15년 했었고 그래서 퇴직금을 좀 갖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 갖고 표식 돈을 최대한 덜 쓰는 쪽으로 갔죠. 왜냐하면 저는 시나 도에다가 예산청 뭐 해서 설득해서 의회 설득하고 도청 설득하고 의회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에는 2, 3년이란 세월을 최소한은 바쳐야 되는데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이게 아시잖아요. 예산 하는 게. 2, 3년을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개발이 너무 되고 있으니까. 얼른 빨리 시작을 하자 시작을. 그래서 뭐 일단 그러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길 내고 싶은 사람이 내는 수밖에 없죠.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이 퇴직금을 가지고 본인 퇴직금으로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퇴직금으로 이 나무 화살표랑 뭐 이 리본이랑 하고 또 목장을 지나가야 될 때는 목장에 문도 해서 또 달아드려야 되고 그 철문. 그게 엄청 비쌌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일 큰 투자였는데. 예, 목장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렇죠. 이게 소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사람 지나가면 딱딱 잠그게 이렇게 나무 문 대신에 철문을 해줬는데 어쨌든 그거를 지켜보던 제 후배가 선배 이러다가 길내다가 길에 나 앉게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고 저보고 제발 SNS 무슨 뭐 이런 그 후원 회원들 후원 시스템을 만들려는 거예요. 저는 길 찾아다니기도 지금 정신 없는데 후원 시스템 이런 거 저는 경제부 기자가 아니어서 경제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몰라. 그러면 네가 와서 도와주든지. 그래서 그 친구가 3개월 휴직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겠다고. 길내다가 길가에 나앉을지 모르니까. 선배를 도우러. 그래서 자기가 이제 휴직을 해서 시사인 기자였는데 그때 자기가 내려와서 좀 도와주고 가겠대요. 3개월 휴직하고 내려왔다 그냥 여기 주저앉았죠. 제주도에. 지금 대표예요. 그 친구가. 작년에 대표가 됐어요. 인생은 2년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사단법인 제주올레인가요? 예, 그 사단법. 처음에 만들어서. 네네. 지금도 후원 받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구축해서? 지금 후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좀 자력갱생하는 구조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런 디자인 그러니까 이런 길 걷는 사람이 당장 필요한 뭐 버프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스카프랄지 이런 것들 말 인형이랄지 굿즈 이른바 굿즈 네네네. 그런 걸 만드는 디자인실도 하나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한 바구니 계란을 만들고 또 후원 한 바구니 그다음에 또
여행 이런 거 여행 그런 회사를 차린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몇 년 됐구나. 이 얘기가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와봤어요, 여행자 진짜. 센터가 보니까 옛날 건물을 하다 보니까 한 30년 넘은 이게 계단이니까 여행 가방을 들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없고 또 샤워실이 한 층에만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맞은편에 여관을 사서 거기 이제 개인 욕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결국 예산을 못 받아가지고 아마 빚 내시고 이랬었을 거예요. 이게 예산을 뭐 누가 주나요? 우리가 필요해서 낸 건데 여행자들이 대개 50대 이상이 걸으러 오는 경우가 더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젊은 사람보다. 네네. 그런데 막 걸을 때야 배낭만 메고 걷지만 캐리어를 갖고 오면 3층까지 막 캐리어 들고 가야 되고 또 그다음에 욕실은 또 한 층 밑에 있고 이러니까 오래된 병원을 우리가 그 센터로 쓰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있고 또 장애 있으신 분들은 또 힘들고 하니까 앞에 모텔을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몇십 년 하다가 그만두시는 모텔이 있었어요. 그거를 해서 앞뒤를 이렇게 해서 쓰자 해서 했는데 이광재 교수가 더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또 빚더미예요. 진짜 길가에 나는 거야. 길만 주다가 길거리에. 우리 안은주 대표가 뭐 해결을 하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계좌번호 나갔으니까 자, 알아서 우리 돈 안 내고 걷는 길을 퇴직금 쏟아부어서 만드셨다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죠. 정말 이 제주 원래 여기를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감사합니다. 좀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근데 가시는 분들한테 좀 정보가 될 만한 네, 게 이사장님께 네. 저는 올레길을 정말 부분적으로 조금씩만 가봤어요. 네네. 여기는 진짜 가보면 좋다. 아니면 뭐 이런 사람이면 여기는 가보면 좋다. 아니면 이사장님 픽 제일 좋은 게 어디다. 근데 이 최근에 요즘에 한 2, 3년 전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외국 사람이 굉장히 갑자기 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유를 따라가서 이유를 알고 보니까 상당 부분이 하나는 트레일러 정보를 알아서 오는 사람이 있고 세계 트레일 네트워크로 하나는 한 갈래는 뭐냐면 코로나 때 다 재택근무들을 전 세계적으로 했잖아요. K 드라마 보다가 제주가 배경이 되는 드라마를 보고 제주를 여행 와야지 하는데 트레일이 있나 하고 보면 원래 트레일이 나와서 왔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너무 길들이 동서남북이 다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사실 제일 제가 곤란한 질문이 어느 코스가 제일 예쁘냐. 말씀 못했을 거예요. 다 모든- 자식이니까. 다 자식이야, 모든 자식이야. 자식. 27명의 자식인데 27개 자식인데 이 자식 말하려니 저 자식 걸리고 저 자식 말하려니 이 자식 걸리고 동쪽 서쪽 다르고 제주도는 한라산 중심으로 남쪽 북쪽이 또 완전히 또 달라요. 다른 지방 같아요. 그래서 지형도 다르고 바닷가의 돌멩이들의 그 어떤 모양새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말을 못하는데 저는 그래도 말을 하라면 1코스가 처음 낼 때 너무나 많은 사연과 첫 번째 너무 자식이니까. 많은, 첫 번째 자식 진짜 경험 없이 낳은 첫 번째 자식이라서 1코스에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계 마을이라서 1코스가 어디에서 어디예요? 시흥에서 종달. 시흥에서 종단. 예. 그래서 시흥 종달 이렇게 해서 광치기에서 끝나는 그런 건데 정말 풍경도 제주의 가장 원형적인 거를 고스란히 갖고 있고 시흥리와 종달리랑 경계 마을의 그 역사적인 오랜 갈등과 그러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 그 사이인가요? 그렇죠. 예, 예. 제주시의 경계, 서귀포의 경계. 예. 원래 이웃 말들끼리 잘 싸우잖아요. 우리 한일처럼, 네네네네. 한국과 일본처럼. 그래서 그런 어떤 반목이 있었던 역사도 있고 재밌어요. 그 참 정이 많이 가는 곳이고 풍광으로 가장 뭐 아름답다. 가장 아름답다보다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곳은 추자도를 전 얘기하고 싶어요. 추자도의 코스가 2개 있어요. 저는 못 가봤어요. 못 가봤죠. 네. 제주도 출신도 못 가본 사람이 많아요. 저는 사실 화순에서 삼방산 그 길을 저는 제일 좋아하는데. C코스. 네, 예. 10코스. 예. 추자도에도 길이 있군요. 추자도에 그럼요. 추자도에는 추자도가 전라도 지방하고 제주 지방의 경계예요. 딱
그 사이에 있는 섬이라고 봐야 되는데. 하긴 길이라는 게 또 예. 경계와 경계를 잇는다는 뜻도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네요. 그럼요. 경계를 그럼요.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고 예, 나아가는 그렇죠. 합치는 그럼요. 뭐 이런 의미가 있네요. 예, 예. 그런데 제주 올레길은 사실 이렇게 걷는 분들한테도 좋지만 좀 지역도 많이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이광재 교수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지자체 운영도 해보셔서 이게 생기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지자체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저 사진에서도 보듯이 그전에는 그냥 길이 없을 때는 농사 짓는 거였다가 저기 길이 생기면서 펜션 생기죠. 식당 생기죠. 경제적 효과가 골프장 짓는 것보다 훨씬 크죠. 그럼요. 왜냐하면 골프장일 때 주로 관광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골프장의 낙수 효과를 얘기하는데 골프장이 하나 들어서면 거기서 밥을 먹는 사람 뭐 이렇게 뭐 해서 다 흘러가서 지역에 경제 효과를 미친다는데 사실 골프장 안에 골프텔까지 허용함으로써 낙수가 그 안에 갇혀져 버려요. 뭐 옆으로 흘러가질 않고. 그게 사실 지금 문제인데 골프장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리니까 2박 3일 골프 치면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데 올레길은 진짜 길을 가면서 관광지가 아니었던데 전혀 사실은 제주도 관광지라 해도 그 전에 올레길 이전에는 제주, 중문, 서귀포, 표선 이런 한 4-5개 마을 정도가 누군가 자는 마을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누군가 들리는 마을이고 나머지는 전부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데 지금은 한 달 살이를 하잖아요. 올레길이 27개 코스니까 그거 27개를 하루에 한 코스씩 걸으려면은 적어도 27일을 머물러야 되고 추자도 같은 데는 또 배가 안 떠나는 날도 하루 이틀 또 걸리고 이러다 보면 한 달이에요.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제주도에 한 달 살이라는 옛날에 2박 3일, 3박 4일이면 땡이다 이랬던 맞아요. 것이 한 달 요즘 살이란 말이 살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올레길 생기고 생기는구나. 더나 이효리 그분이 롱스테이 또 살았잖아요. 또. 아, 맞아요. 그렇죠. 어. 네, 10년. 아, 거기는 맞아요, 한 달 맞아요. 살이가 아니라 10년 10년. 살이. 아, 이효리 씨도 10년 진짜 살았고. 제주도의 매력을 새롭게 보게 하는데 굉장히 그 이효리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인간적으로 되게 도움이 됐고 이 올레길은 이 풍광으로서 이제 제주의 역사, 문화 사실 걸으면 그 길 안에서 역사도 보이고 문화도 보이고 삶도 보이고 마을도 보이고 저희들은 길을 낼 때 경치 좋다고 숨만 지나거나 바다만 지나는 거는 아니다 생각하고 항상 마을을 끼고 돌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렇죠. 시작점, 맞아, 중간점, 끝점에 항상 마을을 지나게 이렇게 돌려서라도 마을을 지나게 한 게 뭐냐면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급품을 왜냐면 물 뭐 조그만 간식 뭐 과자 이런 거를 길가 전방 마을이 있으면 전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을이 있으면은 조그만 식당이라도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 가는 토속 식당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데 들려서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웃겼던 게 우리 올레길 처음에 내면 항상 마을에 가서 뭐 마을의 부녀회한테도 얘기하고 마을에 청년회도 얘기하고 노인회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전방에 또 이제 개장 행사하는 날 좀 생수를 많이 갖다 놓으세요. 놔주시면 좋겠. 그렇게 몇백 명, 몇천 명이 올 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맨날 한 10명, 20명 동네 사람만 상대했던 그 조그만 전방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설득하고 다니고 초반에 그런 걸 많이 했죠. 그래서 저희들은 한 200개 넘는 마을을 지나가요. 제주도의 이 바닷가 쪽으로 주로 마을들이 중산간보다 먼저 형성됐던 게 이제 바닷가 쪽 어업 중심의 마을들이 쭉 바다를 해안선을 중심으로 마을이 깨뿌린 것처럼 흩어져 있는데 200개 넘는 마을을 437km를 걷는 동안에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경제 효과 네.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렌트카를 하잖아요. 네네. A라는 지점에 있잖아요. 그럼 B라는 지점까지 가잖아요. 그럼 일단 렌트카가 일단 되죠.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4km 걸으면 물 한 통 먹어야죠. 12km 걸으면 밥 먹어야죠. 네. 한 24km 걸으면 자야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역시 교수님이 분석적이시네. 펜션 생기고 식당 생기고 작은 전방들이 생기고 그게 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면서 제주도 전체가 이제 하나의
그 마을로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고 예, 예.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주도 올레길이 생기면서 제주도 전체가 산과 바다가 연결되면서 이게 하나의 큰 정원 속에 집들이 있는 거죠 이제는. 맞아요. 큰 정원이 돼버린 제주도 거죠. 자체가 정말 이제 하나의 정말 큰 설문대 할망이 만든 제주도가 여신의 땅이에요. 사실은 당군 할아버지 육지 본섬은 한반도는 당군 할아버지 신화잖아요. 네. 제주도는 설문대 할망이라고 옥황상제의 막내딸이 이렇게 지상에 이게 낙원이다 하고 내려와서 뭐 한라산도 흙을 다져서 만들고 가다가 흘린 거는 오름이 되고 이런 게 제주도의 토속 신화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설문대 할망의 정원 같아요. 큰 정원. 같아요. 네. 제가 또 명색이 경제 전문가라 얼른 네. 연구 논문을 검색해봤더니 네. 순례자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두 편의 논문이 있네요. 하나는 또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관광객의 지출에 비해서 순례자가 지출하는 게 관광객 순례자가 지출하는 게 2.3배라고 합니다. 더 많아요. 네, 훨씬 많다고 그게 그래요. 굉장히 머물기 사람들의 때문에. 통념하고는 다른 그리고 건데. 또 하나는 예. 산티아고 길, 스페인의 네. 산티아고 길 같은 거는 네. 2010년대 기준이긴 한데 네. 연간 한 1,5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가 된 연구 예. 논문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에 도움이 된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음 달 초에쯤 아마 발표가 될 텐데 제가 뭐 미리 그 연구 결과를 저는 기뜸을 받았지만 저는 여기서는 그 연구원이 제주연구원 네네네. 제주도의 공식 연구원인데 연구원이 처음으로 정식으로 17년 만에 만 17년 만에 제주올레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지난 봄부터 분석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곧 다음 달에 아마 발표될 겁니다. 그때 한번 이광재 교수님께서 제가 뭐 안 오더라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근데 네네네네. 이게 그렇게 근데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엄청 클 거예요. 왜냐하면 네. 100만 명 정도가 네. 오니까 100만 명이 오면은 일단 물 먹어야죠. 밥 먹어야죠. 자야죠. 그러면 그죠. 10만 원을 쓴다고 생각하면 1,000억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 올레길이 갖는 효과가 일반 관광보다는 엄청 클 수밖에 없는 게 들어오는 거는 한 명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 한 명이 오래 머물잖아요. 그럼요. 1박 2일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래 머물면서 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의 통계 수치에 잡히는 것보다 내용적인 소비는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경제도 좋게 네. 하고 걷는 사람한테는 뇌도 청소하고 건강도 청소하고 몸도 청소하고 그죠? 지금 구독자님이 유포카님이 서명숙 이사장님 여전히 소녀 같으시대요. 소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자체도 이 둘레길 같은 게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다른 엄청 데는 다 많죠. 잘 되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다른 데도 뭐 예를 들면 해파랑길 같은 경우에는 이 한반도를 최남단에서 최북단 고성까지 물론 이제 DMZ에 막혀 있으니까 더 이상은 못 가지만 어쨌든 우리 남한에서 최북단까지는 가는 해파랑길 같은 경우는 상징성 때문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해파랑길이 예, 정확히 어디죠? 부산에서부터 저 더 고성까지 고성까지. 올라가요. 부산에서 고성까지 예, 쭉 예. 이어지는 거. 바닷가 쪽으로 바닷가로 올라가요. 쭉 이어지는 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모든 길을 다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대표적인 길 몇 군데는 좀 가봤는데, 뭐 진짜 금수강산이라고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이해가 될 정도로 작은 면적에 진짜 아기자기하게 우리나라는 진짜 강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산이 있는 곳이 있고 다 나름대로 다 특색 있고 아름다운데 문제는 길을 낸 방식에서 너무 행정 위주로 길을 내면 걷는 사람의 시선으로 저처럼 걷는 사람이 소비자가 직접 길을 낸 경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길은 강원도 바우길 같은 경우는 저처럼 강릉에 있는 강릉 거죠. 그런 거 같은 거는 저처럼 걷는 집단이 낸 거라서 역시 좀 달라요. 그런데 행정이 철저하게 주도한 길은 찾기를 걷는 거나 다름없는 구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어떤 데 걸으면서 야 이거는 칼 보행길이야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욕을 하면서 걸은 적도 있었는데 막 너무 차도하고 휙휙 지나가는 휙휙 차가 지나가는 데를 선만 그어놓고 무조건 표식만 해놓고 걸어가라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인가. 그리고
사실 어지간하면 찻소리를 피해서 좀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갔는데 계속 찻소리에 시달리면서 걷게 한다는 거는 사유지를 어떻게든 설득해서라도 어떻게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뭔가 딱 이렇게 내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 길은 좀 문제가 있는 길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강릉의 바울길도 이순원이라는 소설가가 하셨기 때문에 스토리와 사람 중심의 글이 사람 중심의 길이 된 거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 결국 이제 사유지를 얼마나 강원지사 잘하시는구나. 그래요. 맞아요. 사유지를 어떻게 스페인 산티아고 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도 찻길 없는 쪽으로 다 나 있나요? 뭐 거기도 뭐 찻길은 있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아주 위험한 구간은 크게는 별로 없어요. 근데 한두 군데는 있어요. 거기도 막 차랑 교량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좀 심각한 지역이 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 방송 들으시는 지방자치 공무원들 자치단체 분들 계시면은 그 공무원 분들 계시면 한번 본인들이 직접 걸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없는가, 걷기에 좋은가 안 좋은가를 한번 걸어보시고 좀 개선을 할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달 살기 걷기 이런 거를 쭉 하시면서 정말 감동적인 어떤 한 인생이 바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건 어떤 게 있어요? 그거 하다 보면 한 3시간은 더 줘야 될걸요. 저 제주도 못 가요. 오늘 오후 비행기로 가야 되는데. 근데 몇 가지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대표적인 것만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82번째 지금 완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82번째. 그러면 437km 곱하기 82를 해보세요. 안산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다음 농협에 올해 그 지점장 하셨던 분인데 농협 지점장으로 끝내신 분인데 고향 안성에 돌아와서 주말 농장하면서 아니 안성도 자연이 있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서울도 아니고 공항도 먼데 있는데 1년에 한 절반은 제주도에 와 사신대요. 6년 전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남자분이 과묵하세요. 딱 한마디예요. 다르지 않아요. 자연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주 자연이 주는 그 치명적이고 너무 강력하고도 너무 다시 생각나는 그 바다 파도 소리, 그 푸르렀던 하늘. 공기하고 햇빛이 다르죠. 너무 다르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달라서 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많아요. 말기암 환자분들 얘기도 있고 루푸스 환자. 어떤 분은 루푸스 환자인데 맨날 저녁 되면 누워서 지내셨던 분인데 너무 통증 때문에 밤에 꼼짝 못 하시고 그런데 처음에 거의 기다시피 걸으셨는데 지금은 올레길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몸이라는 게 얼마나 자기 내재적으로 정말 끊임없는 훈련과 단련과 즐거운 훈련이죠. 막 고통스러움만 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잠깐 보는 그 풍경의 아름다움에 쏠려서 그 고통을 잊고 걸으시다 보니까 몸의 고통이 점점점 사라지신. 지금 이번 축제 때도 그분 계속 사흘 내내 봉사하시는 거 봤어요. 그분 가족이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나 그렇게 되니까 남편도 딸도 같이 너무 그 엄마의 기적적인 사례에 감동받아서 같이 또 올레꾼이 되고. 진짜 종합병원 맞네. 예. 그러네요. 정말 치유를 넘어서 치료 효과가 그분이 있으셨던 거네요. 대단하시네요. 올레길은 어떤 약도 팔지 않습니다. 올레길만 저는 효능이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사는 지역에 어떤 길들도 자연 사이에 난 길들은 그런 치유 효과를 크든 작든 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생긴 변화 중에서 저는 전에 제주 여행할 때 서귀포에 올레시장이라고 있어가지고 저는 원래 올레길에서 나온 건 줄 알았더니 그거는 아니라고. 아니요. 그거는 전적으로 올레 때문에 이름을 올레로 바꾼 건데요. 올레 이름을 다른 시장이었는데 이름을 바꾼 거군요. 그 시장은 저희 어머니가 30년 가까이 가게를 운영했던 시장이에요. 저희 집이 사실은 저는
시장의 딸이에요. 저는 예. 한 번도 사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저희 어머니는 서귀포에서 이제 좀 제법 규모가 큰 농담으로 서귀포 이마트였다. 제 친구들은 얘기하는데 제가 길을 낼 때 어머니 도움을 동생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았고 간접적으로 어머니 도움도 받았던 게 어머니가 그 올레시장 안에서 서명숙 상해라는 가게를 제가 한 살 때 시작해서 이름이 서명숙 상해였어요. 네. 따님 이름으로. 예. 제가 오너도 아닌데 제가 그랬는데 서귀포에 가보니까 남매는 용감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1코스에 가서도 저희 어머니 가게 얘기하면 다 알고 11코스까지는 다 우리 가게에서 이 물건을 떼갔던 전빵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게 저희 어렸을 적만 해도 우리 서귀포 시장이 엄청 번성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귀포가 전국에서 관광의 1번지였기 때문에 신혼여행 관광 그때 7, 80년대 신혼여행 관광을 서귀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그때 서귀포에 온갖 요정, 온갖 뭐 그 호텔 제주시에는 없는 특급 호텔이 서귀포에는 있었어요. 허니문 하우스랄지 이런 것들이 그렇지. 중문 관광단지 맞아. 생기기 전. 그래서 서귀포가 엄청나게 시장이 번성했고 우리도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대학도 다닐 수 있었던 건데 다시 31년 만에 내려가 보니까 그 시장이 공실률이 27%더라고요. 세 가게 중에 하나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5시쯤 옛날 기억으로 5시쯤 저녁거리 사러 저는 마트를 잘 안 가거든요. 습관적으로 시장에 가는데 서울 살 때도 시장만 다녔는데 시장에 가면은 문을 다 닫아 있는 거예요. 어머 오늘 휴일인가 하다 보면 너무 손님 없으니까 4시부터는 다 닫고 뭐 이러는 그랬던 시장인데 지금은 10시까지 야시장을 겸한 시장이 됐어요. 근데 그게 그 계기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 서귀포 시장님이 저희 제주올레를 찾아왔어요. 부탁을 했어요. 기관장으로서 너무 아무리 백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걸 다 투입하고 뭐 주차장도 만들어보고 지붕도 씌워보고 별걸 다 했는데도 시장에 점점 손님들이 안 오고 주변에 대형 마트들은 생겨나고 다 글로 젊은 사람들 빠져나가고 관광객은 1도 안 오고 그런데 올레길을 글로 코스를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서귀포 시장이 누구예요? 박영부 시장이라고 그 당시에 임명직 시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선출직 시장도 아니고 표 계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진짜 주민들의 정말 걱정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네요. 싶어서 제가 좀 감동도 받았고 제가 시장의 딸이었고 원래 저희 어머니가 일하던 그 시장이고 해서 코스를 완전 바꿀 수는 없고 A 코스, B 코스 이중석 거리에서 밑으로 원래 코스 가거나 위로 가게 A, B로 나눴어요. 하나 더 설치한 거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중에 절반은 위로 간 거예요. 가서 거기에서 만홍통닭 사 먹고 오메기떡 사 먹고 거기서 오메기떡. 모닥치기 사 먹고 이러면서 서울 가고 난 다음에도 택배를 불러서 시킨 거예요. 맞아요. 재래시장 활성화된 거 보면 너무 기분 좋아요. 예. 진짜. 사실 그 이전만큼은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백종원 그 셰프가 네네. 예산시장 막 활성화에 네네. 굉장히 기여하셨잖아요. 네. 되게 뭐 하고 그것보다 올해가 그 재래시장 이거는 재래시장 상인들도 다 인정하는 게 비포 올레 애프터 올레예요. 정말 그 올레 시장에 관한은 그 올레 시장 같은 경우에 2012년, 2013년에 전국 1,517개 재래시장 중에 1등을 연속 2년 내내 했어요. 전국 1위를. 야, 저는 예. 공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게 제가 27% 얼마 였어요. 전에 애들 예. 데리고 갔었는데 밤에 갔는데 바글바글이죠. 완전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에 치여서 다 줄 못 서가지고 다녀요. 예. 맞아요. 대단히 근데 활성화가 정말 됐네. 젊은 친구들이 그 부모 가게 앞에 부모 가게도 공실이었는데 부모의 가게 앞에 20, 30대 청년들이 와서 조그만 매대 놓고 샵앤샵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또 굉장히 특이한 메뉴를 백종원 메뉴 못지않게 매우 적극적이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메뉴를 뭐 전복 갖고 뭐 무슨 또 그다음에
흑돼지 갖고 뭐 쌈밥하고 뭐 하고 뭐 갈 때마다 메뉴가 어머 이런 메뉴도 있네 이런 메뉴도 있네 할 정도로 그렇게 레시피를 개발해서 그렇게 먹거리 시장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아주 놀라울 요즘은 정도예요. 이 정도 되면 외국에서도 배우러 오고 그러죠? 아니 벤치마킹 하러 와요. 근데 이름을 그래서 올레 시장으로 바꾼 거예요. 원래는 아케이드 상가였어요. 처음에는 상설, 저 어렸을 적에 매일 시장, 그 다음에 상설 시장, 그 다음에 아케이드 씌우면서 아케이드 야, 저 비 오고 그러니까 이 재래시장 저거 해준다고. 아케이드 일본 가서 뭐 벤치마킹하고 와서 아케이드 씌우면서 와서 보니까 제가 18년 전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갑자기 이름이 재래시장 이름이 아케이드 상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할머니들이 엄청 이름 말 못해서 엄청 화를 내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름을 다시 상가 번영해서 올레꾼들이 막 밀멜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등산복 부대들이 시장에 오니까 이 사람들한테 최적화된 시장을 만들겠다 해서 올레 시장으로 이름을 아예 브랜드를 바꾼 거예요. 저는 맞아요. 예. 이 재래시장 잘 되면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이게 제주 그쵸. 올레시장도 그렇고 행정을 해보시면. 방산시장도 그렇고 속초 시장 가보면 정말 이 다양성이 그 안에 또 생기잖아요. 이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그 안에서 자생력이 있는. 그렇죠. 진정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소자영업자들이 그 심장이 뛰는 그 정말 동맥이 진짜 이게 피가 흐르는 거죠. 모세혈관이죠. 그건. 모세혈관이 쫙 흐르는 느낌. 전 그래서 일부러 그 성취감 맛보려고 뭐 살 거 없을 때도 재래시장 가본다니까요. 아 그래 맞아. 그 옛날하고 제가 18년 전에 왔을 때 그 시장님이 저희들을 찾아왔을 때 그 시장의 풍경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그래서 저는 행정가가 정말 고민을 제대로 하면 많은 거를 바꿔낼 수도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 일본하고 몽골에도 올레길 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직접 관여를 하신 건가요? 그럼요. 그 일본의 미야기 올레하고 큐슈 올레가 더 먼저 생겼고 2012년에 그래서 거기는 큐슈 올레가 지금 18개 코스예요. 거기는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한국 관광객이 확 발길이 끊어지니까 너무 고민이 돼갖고 어떻게 하면 한국 관광객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때 제주 올레길이 한참 초창기 엄청 붐업 됐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견학을 하러 왔다가 이제 길을 자기네한테 코칭을 해달라고 그래서 올레길 이름을 쓰는 대신 그 대신에 우리한테 로열티를 줄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것. 예를 들면 길을 막 아스팔트 공구리에서 하거나 뭐 이런저런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는 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환경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길을 내고 사라진 길을 불러내고 끊어진 길은 이어주고 없는 길만 손으로 만든다. 손으로 핸드메이드 길을 내야 된다. 손 작업으로. 그래 명품 길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돌만 가지런히 해주고 그 지역에 잡초만 베어줘도 나무 한 그루 안 잘라내고도 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쭉 이어서 가면 되니까. 우리 이번에 축제 지난주에 했는데 7, 8, 9 하루에만 3,000명 정식으로 올레길 축제 참가하겠다고 우리 사무국에 등록한 사람만 3,000명이 넘었어요. 하루에. 2024년 제주 올레 걷기 제주 올레 축제. 걷기 축제 14주년. 그거 지금 막 하고 지금 제가 온 건데 3,000명 넘는 사람이 미리 등록해서 이제 축제 참가하겠다고 미리 등록을 한 건데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3일 동안에 한 10,000명 정도가 걸은 거죠. 그런데도 그 좁은 길을 걸어요. 이렇게 쭉 이어서 걸으면 이렇게 행대로 걷지 않고 종대로 걸으면 얼마든지 사람 한 명만 지나갈 수 있으면 길이 되거든요. 매일 그렇게 축제를 하는 건 아니니까 축제 때만 좀 더 병목 현상이 있을 뿐이지. 그때 그 대신에 축제는 병목보다 더한 즐거움을 주니까 이제 하는 거고. 네. 몽골은 그 대신에 수출의 경우가 아니라 이 돈 있는 일본 그다음에 거기에
큐슈 관광추진기구나 미야기 관광청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로얄티를 받고 수출을 문화적 수출을 한 거지만 몽골의 경우는 수출이 아니라 그는 국제 협력 사업으로 했어요. 코이카가 최소한의 그 길 조성 비용을 대고 우리가 가서 노력은 그 코칭은 하고. 네. ODA 사업으로. 네네네네 진행하셨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처음에 어머님이 막 반대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머님의 도움도 크셨던 거네요. 저희 어머니가 변화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시선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 10년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한 10년은 아까 말한 올레 시장에 어떤 한 코너에 요만한 코너에서 올레 기념품 팔고 올레길 안내하는 안내소에 자원봉사자로 일했어요. 한 10년. 한 80대 초반부터 90대 초반까지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시장에 30년을 사셨던 분이니까 시장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고 또 딸이 낸 길이니까 그래서 거기 시장에서 부스를 내줄 테니까 안내소에 근무를 누구 시켰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올레꾼들이 와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붙들고 자꾸 뭘 물어보니까 번거롭잖아요. 오메기떡 파는데 어디예요? 그래서 올레길 올라가야 돼요. 오메기떡 어디서 팔아요?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우리는 보낼 직원이 없고 올레길 유지 관리 보수하고 세계 홍보하기만도 바쁜데 시장에 또 내보낼 사람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 내가 나가서 하리라. 그래서 해서 제가 용돈 좀 드리고 그래서 가서 했는데 저희 어머니야 시장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와서 고맙다고 그러고 또 얼굴 보면 딱 우리 엄마인 줄 알 수 있어요. 생긴 얼굴이 되게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무실 이사장 어머니 그 말 들으시려고 거기 가서 앉아 계셔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처음에 이렇게 예. 사유지 예. 이 소유자들 설득도 하시고 관공서도 이해를 못하고 그랬을 텐데 어머니 변화하신 거 보면 다른 분들도 좀 변하지 않았을까 그럼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처음에 한 1년만 설득이 힘들었지 1년쯤 지나니까요. 확 이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는 오히려 우리가 안 지나가는 마을에서 막 찾아와서 왜 우리 마을도 전통적인 마을이고 풍경도 아름다운데 왜 안 지나가냐고 오히려 혼났어요. 우리가 막 민원 제기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마을을 지나갈 수는 없어요. 선택. 그렇죠. 이 마을 지나가면 저 마을 버려야 되고 저 마을 지나가면 이 마을 버려야 되고 약간 위로 올라가면 아랫마을을 버려야 되고 아랫마을 지나가면 윗마을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기본 축이 되는 그 우리 길에서는 이 마을 저 마을 다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 선으로 이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오히려 나중에는 왜냐하면 이 원래 역세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원래 역세권. 원래권이 되는. 원래 세권이네요. 예, 원래 원래 세권. 세권. 아니 근데 그분들이 예. 막 사람들 많이 찾아오는 거 네. 그런 건 좋지만 원래 이사장님이 생각하셨던 그 가치가 있잖아요. 네. 개발보다는 이렇게 좀 네. 길을 내고 천천히 걷고 이런 네. 쪽으로 좀 사회가 변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데도 공감을 하세요? 경쟁을 좀 덜했으면 좋겠고 쉬면 좋겠고. 어떤 분들이요? 원래 그- 걸으러 오시는 분 아니면 마을 분들? 마을 분들, 지역 분들. 지역 분들도 뭐 다는 아니겠죠. 세상에 어떤 게 100% 동조가 되겠어요. 그 지역 분들 중에서도 대규모 개발을 원하시는 분이랄지 그런 개발하시는 분하고 어떤 연고 관계가 있는 분들은 더 개발되기를 원하고 원래가 아닌 더 큰 개발을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상당수가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이게 제주의 핵심 가치가 자연이다. 경관이다. 그거를 제대로 활용 안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경관을 잘 지켜야지 제주의 미래 또한 있다라는 거를 이제는 제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아세요. 네. 왜냐하면 되게 자랑스러워 하셔요. 저가 한 10년 전에 그 결과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올레가 생겨서 가장 큰 변화는 이런 질문을 지역 분들한테 어떤 연구소가 조사한 적이 있어요. 1번이 경제 수익이 아니라 자부심. 자부심. 사람들이 와서 어머 너무 이 마을 너무 아름답네요. 너무 좋네요. 이 돌담 너무 멋지네요. 막 되게 프라우드 하셨던 거예요. 되게 우리가 가치가 있구나. 그전에는
관광객 여행자를 한 명도 못 봤던 마을들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한 서너 군데 도시 외로는 관광객이 차량 지나가는 것만 봤다고. 그것도 큰 길가에서. 근데 자기 마을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너무 아름다워하고 너무 감탄하고 찬탄하고 하니까 되게 뿌듯하시고 아 이걸 지켜야 되는구나. 우리 마을이 가치가 있구나. 이 돌담이 의미가 있구나. 경관적 가치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일종의 브랜드이자 문화 코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세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게 저희들 꿈이에요. 예, 저희들 비전이죠. 예. 왜냐하면 지금 길로 세계 문화유산이 된 게 딱 두 개예요. 일본의 구마모토인가? 예. 네. 구마노고도. 구마노고도. 구마노고도가 불교 전래길로 되고, 그 다음에 스페인 산티아고 길이 또 그 카톨릭 순례길로. 이 종교적인 길이 두 개인데, 저희 그 제주을레는 종교성은 없어요. 종교적인 건 없지만, 물론, 뭘로 치면 18,000신, 제주도가. 만신이지. 네, 만신의 네네. 고향이에요. 워낙에 바다 중심으로 산 중심으로 너무 고달픈 생활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이 모든 거를 신격화하고 막 이랬는데 18,000신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문화적 코드는 해녀가 바닷가로 걸어갔던 그 1000년 넘는 직업이잖아요. 아시아 최초의 전문 직종이 해녀인데 그 해녀들이 숨을 안 쉬고 공기통을 산소통을 안 메고 들어가서 바다 5m 10m 들어가서 수학을 하고 오는 진짜 올림픽 수준의 정말 올림픽 수준 이상의 정말 기량을 가진 해녀들이 이 가족들을 지역 사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예전에 일제 시대 이전에 조선 시대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했던 건데 그 해녀들이 그때도 그 바닷가로 가는 길들이었던 거예요. 다만 우리가 나중에 그걸 이어서 브랜드화했을 거죠. 뿐이지 길 자체는 원래 1000년, 1500년 전에 다 있었던 길들이거든. 그런 길, 그다음에 농사 지으러 사람들이 갔던 밭담길. 그 밭담도 세계 자연유산이 됐는데 그 밭담길을 이어서 그다음에 그 해녀들의 그 바당 가던 길을 이어서 이렇게 하나의 문화적인 길을 만들었으니 이제 문화유산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죠. 이광재 교수님도 좀 노력 좀 해주세요. 그게 어려운 일 아닌가요? 어떠세요? 예, 이현재 기자님도. 예, 도움이 된다면 하겠죠. 네. 이광재 교수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럼요. 참 이건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끝없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업적을 만들어서 그게 또 유산으로 남는 거니까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잘 성공.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의 비전이고 저희 개인적인 사실 꿈은 아버지 고향까지 걸어서 가는 그 길을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낼 수 있으면 내 길 내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행복이겠다. 아버님 고향 어디시죠? 함경북도 무산이에요. 저기 백두산 자락 두만강변. 아버지가 백두에서 한라까지네. 예. 우리 한반도를 그게 수직으로 관통하는. 김은 국장이 제 그 직장 선배인데 한 8년 같이 근무했는데 시사저널. 저보고 맨날 남만과 북용이 결합이 저런 괴물을 낳았다고 저보고 그랬었는데 남만의 야만족과 북한의 오랑캐라고 그러는데 제일 이상하게도 제가 제주도라는 기반이 없었으면 올레길을 길을 낼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 것처럼 하필이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북쪽에 국경 끝 그다음 남쪽에 남쪽 끝에 계신 분들이 만났으니까 아버지가 예전에 꼭 그 저녁 때 술만 드시면 나는 통일되면 얘네 트럭에 태워서 지프차에 태워서 고향까지 쭉 올라간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전 산티아고 길에서 첫날 국경을 스페인에서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딱 넘어가는 그 국경길을 걸으면서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국경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아버지가 맨날 썰매 타고 국경 넘어갔다 왔다면 저는 속으로 어린 마음에 우리 아버지
뻥도 심하셔 속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국경이 그럴 수 있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너무 섬에 지금 이 휴전선으로 딱 해서 섬나라나 다름없이 돼버려서 그렇지. 저는 언젠가는 국경이 있는 나라가 국경을 걸어서 넘는 나라. 이 섬나라의 운명을 끝내는. 제가 며칠 전에 로마에 그 교황청에 갔다 갔는데 유흥식 추기경을 뵈니까 이제 27년도에 세계 이제 카톨릭 청년대회가 한국에서 열려요. 그럼 한 100만 명 넘는 외국인들이 오는데 오. 그때 이 추기경님이 하시고 싶은 거는 이 휴전선 이걸 통해 가지고 약간의 인간 띠익기를 통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내서 이 남북의 평화의 길을 여는 그런 걸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저도 앞에 청년은 아니지만 가급적 강원도를 통해서 가세요. 아 그럼요. 길을 닦아서 정말 남북이 딱 이어지는 그날이 언젠가는 오면 좋겠네요. 맞아, 아까 경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 북한하고 중국 그 경계를 많이 갔었는데 유럽에 가면 그 나라의 경계를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이 남북한의 경계,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경계를 넘어서만 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옛날 송기정 그 마라톤 선수가 일본에서 기차 타고 남부 연락선이죠. 부산에 와가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베를린으로 해서 결국은 맞아요. 독일까지 갔는데 그게 1930년대에 그 길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길을 잊어버렸죠. 맞아요. 우리 그때 진짜 훨씬 우리 선조들이 더 글로벌 했었어요. 우린 지금 정말 비행기 섬이에요, 섬. 지금. 섬이죠. 섬나라가 되는데 언젠가 또 대륙 국가가 될 꿈까지 네. 제주올레 퇴직금을 쏟아부어서 시작하신 일이 다시 한번 후원금 자막 좀 넣어주세요. 그 일이 좀 감사합니다. 퇴직금 마음이 계속 아프네요. 네. 자, 많이들 후원해 주시고 마음도 모아주시고 세계문화유산도 등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서 이렇게 또 유라시아를 잇는 길이 언젠가 될지 누가 압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인생의 제 두 번째 라운드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때 대한민국의 제주 올레길뿐만 아니라 곳곳에 길이 생겨서 산과 강과 바다, 호수 이런 걸 연결해서 대한민국이 정원 같은 나라. 예? 그래서 걸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제주 올레를 좀 후원해 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축제 끝나고 3일간에 엄청 즐겁지만 하여튼 하여튼 축제를 끝내고 서울에 온 보람이 있네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뉴스토마토 이벤트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뉴스토마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매일 2,000 통통코인 드립니다. 가상화폐예요, 통통코인. 이거 2,000원 상당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 건데요. 유튜브 채팅창 상단에 링크 있으니까 들어가시고 통통몰 앱 가입하시고 회원 고유번호 코드 카피하셔가지고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붙여넣기 하시면 이벤트 참여되시고요. 자세한 거는 상단 고정 링크 또는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DMZ 국제음악회 티켓 이벤트 있는데요. 11월 16일까지 고향에서 진행되고요. 이것도 실시간 채팅창에 요거는 댓글 남겨주시기만 하면 추첨 통해서 화면으로 나가는 공연 중에서 원하시는 공연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라이브를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 너무 아쉽지만 서명숙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님하고 이광재 교수님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도로 갑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몰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